안녕하십니까. 창원 정비마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오늘의 정비 호스팅의 주인공은 2013년형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2010년형 R 엔진 2.2 엔진의 시작으로 그랜드 카니발이 KJ 엔진 2.9 엔진에서 R 엔진으로 바뀌면서 2010년형부터는 이제 현대기아 SUV들이 사용하고 있는 R 엔진으로 다 바뀌었죠. 이제 1세대 R 엔진 모델에서 2013년도형으로 바뀌고 이때 이후로 12년형 정도부터 보통 이제 디펙트가 달려오기 시작했죠. 이 차는 그랜드 카니발의 마지막 모델이 2013년형 2.2 R 엔진 차량입니다. 고객님은 좀 멀리서 오셨어요. 충북 괴산 쪽에서 오셨는데 원래는 강원도 분이에요. 그쪽에 직장 관계로 교육받고 이러는 상황이 있어서 차량이 지금 10만 킬로가 좀 넘었는데 그동안 무난하게 출퇴근하고 가족들하고 야외 놀러 가는데 잠깐 쓰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연식이 2013년형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한 횟수로 8년차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차가 기존보다는 좀 많이 무겁게 나가고 그리고 가속도 응답이 조금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각종 소모품 관련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인의 소개로 멀리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차량 수리가 다 되면 탁송으로 중국까지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고객님은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이 차를 첫날 오셨을 때 고객님과 이제 일단 전체적인 소모품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과 자문을 하고는 갈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하였고, 그리고 오시는 날 각종 데이터도 좀 찍고 여러 가지 좀 보완해서 좀 더 오래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추가적인 작업도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차의 데이터를 먼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장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제가 무슨 장비업자도 아니고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써본 경우로는 커먼데이 디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특화되어 있다. 물론 정비사마다 자기만의 다 특성이 있어서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틀리겠지만, 물론 가솔린 쪽에 활용을 해도 상당히 좋은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장비는 스캐너도 되지만 스코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장비에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이 하나가 이제 주행 중에 데이터를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 내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행 데이터도 할 수가 있고, 노트북이나 이런 데 꽂아서 차가 특정 구간에서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순간이 딱 맞닥뜨려지면은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면 거의 답이 나와요. 지금 이 차의 데이터를 고객님께서 운행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워밍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의 시간 컷을 찍었어요. 정확히는 7분 3초 정도 되는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6분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구간과 풀가소, EGR 작동 구간, 그리고 다시 풀스톨 구간, 또 EGR 작동 구간, 그리고 안정화되고 나서 RPM별로 약 한 4,000rpm까지 이제 바닥 가속을 해요. 그 구간을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 편차가 정상적인 차량이랑 비정상적인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틀린 것들은 틀리게 나와요. 대체적으로 차종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정상적인 차량의 데이터를 찍어놓고 저장을 해놨다가 차가 문제점이 있는 차량이 같은 차종일 경우에 데이터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만 봐도 대충 이 차는 어떤 류의 고장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차가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디젤들의 대표적인 데이터 값은 허비 공기량, 연료 분사량, 그리고 DPF 차압량, 그리고 압축, 압력 관계, 이런 전반적인 파워 밸런스, 이런 것만 조합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6분 컷을 찍고서, 여기 아이들 구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아이들 구간이고, RPM은 평균값이 776 RPM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2.2 차량의 총 실린더당 배기량, 흡입 공기량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흡입 공기량 기준에서 EGR 작동 구간에서 흡입 공기량이 267 정도 평균값이 나오면 유로5 기준에서는 50% 제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은 뜨니까 EGR은 적정적으로 작동한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료 인젝터 관련으로 연료 분사가 잘 되나 안 되나를 볼 때 아이들 구간에서 연료 압력 조절기 펌프 쪽이 맥스값과 민값 사이에서 VPP 값이 0.4, 상당히 양호한 상태죠. 인젝터 분사 상태가. 압력이 그만큼 편차가 많이 없이 고르다는 것은 인젝터가 고르게 활동을 잘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RN진 기준에서는 0.8, 0.4, 0.7, 0.6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0.4 기준이면 거의 최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연료압력 조절기 레일척도 역시 VPP 값은 0.4입니다. 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데이터죠. 다만 이제 흡입되는 공기량이 얼마이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0만 킬로를 탈 동안에 흡기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을 클리닝 작업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흡기 매니폴드나 흡기 밸브 쪽에 카본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공연비가 틀어지겠죠. 연료는 정상적으로 분사를 하는데 흡입 공기량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고객님 말씀대로 뒤에서 아침에 시동 걸면 매연이 매캐한 냄새적인 매연이 나서 눈이 좀 따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DPF 차압량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구간별로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DPF 차압량을 한눈에 보는 데이터예요. DPF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태정량 요구가 나오고 악셀 다단 가속 구간에서 거의 3V, 3까지 맥스 값이 올라갔네요. 3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아이들 구간에서도 보통 맥스 값이 2. 보통 아이들 구간에서 1.2 내지는 1 정도 나오면은 아주 양호한 건데, 요 기준값으로 봤을 때는 DPF는 거의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데 다이아 게이지 보는 방식으로 DPF 차량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서도 다단 가속 구간에서 약 4000rpm을 넘나드는 구간에 3000 rpm, 4000 rpm 사이에서 셔터 태정량 재생 요구
전압값이 맥스가 3V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차압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거는 디펙트를 탈거를 해서 어떤 내부 구조에 이상이 없다면 일단 클리닝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료 분사량이라든지 연료 압력 조절기, 그리고 연료 레일 압력 편차 등은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젝터 관련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피해전 인젝터, 요즘 나오는 유로6 보시 솔레네이드 인젝터보다는 사실 고장률이 적죠. 대체적으로 제가 많은 클리닝 작업을 해보지만 피해전 인젝터 크게 그렇게 문제 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터보 보완량 검사도 역시 뭐 부스트 압력 센서가 다단 가속 영역에서 양호할 정도로 나오니까 여기서 부족한 거는 흡기 보완량 검사. 아무래도 10만 킬로 넘어섰고 저속 속도를 내고 이 차는 베일이 걸려 있어서 110km 이상 안 나가는 차죠. 그런 상태로 운행이 됐으니 뭐 흡기 쪽에 아무래도 R-엔진 특성상 카본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 진행은 어차피 클리닝이나 소모품 등을 교환하기로 오셨는데 확실하게 어디까지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사를 해서 고객님께 작업 내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좀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10만 킬로, R엔진들이 보통 10만 킬로 넘어가면은 뭐 외부 벨트 세트, 에어 플러그, 연료 필터, 기타 등등의 소모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R엔진들 크랭크 각전성 문제도 많고, 부스트 압력 센서는 흡기 클리닝 하면서 그냥 교환하는 게 맞아요. 사소한 것들을 적다 보니까 뭐 페이지가 한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고객님은 뭐 돈이 얼마 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찾아온 만큼 차를 맡기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한동안 수리해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니까 문제없이만 잘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뭐 특별히 고장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소모품 게 아니고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중에 뭐 특별히 갈아야 할 냉각수 관련 호스라든지 뭐 서머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 썼기 때문에 갈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무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있으면 고객님께 알려드리고 교환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 1차의 전체적인 데이터는 보고 흡기 클리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업을 하기로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차량의 진동이나 그리고 가속 페달 응답성이 좀 무겁기도 해서, 물론 클리닝을 하고 하면 그 역시 다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고객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게 바로 이 파워 베이스 접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여쭤주셨어요. 그래서 접지 데이터를 점검을 했습니다. 발전기와 배터리 간의 전이 편차와 그리고 엔진 구간과 미션 구간의 마이너스 전이 편차, 발전기와 배터리의 전이 편차는 플러스 전이 편차고요. 그리고 일반 차체 접지 편차도 역시 여기 상승 곡선을 피치로 착 올라가고 쭉 떨어져 있는 요 사이가 스타트 모터를 구동을 했을 때 전압 강하의 위치입니다. 접지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저항값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라이트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열선을 켜고 그리고 시트 열선까지 켜고 하니까 전기 부하를 묻으면서 또 그 라제다에 달려있는 팬, 에어컨을 켜니까 햄 블로어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부하량, 전기 편차값이 또 굵게 고르지 못하고 두껍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두껍다는 것은 전이 편차 강하의 높낮이가 즉 많고 적음의 차이가 폭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선은 접점 불량으로 인한 열도 발생할 것이고 저항값도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전기가 완만하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저항력이 많이 발생되는 전기는
어떤 특정 전동 장치나 뭐 센서 등 그리고 전기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품들이 그 전기를 원만하게 못 쓰는 거예요. 100이라는 어떤 통과량이 있는데 접전불량으로 인한 저항값이 생겨서 그 100에서 20, 30%가 뺏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70%밖에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접지보강이라는 것입니다. 접지보강을 해주면 냉간시의 초기 시동시 시동이 한 방에 빵빵하게 돌아가요. 물론 뭐 어제 제가 골프 한 대를 그런 문제 때문에 문의가 와서 한번 방문을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접지 저항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내가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이 스코프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요 이야기 끝난 무렵에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모드가 돌아갈 때에 전기가 순간적으로 암피아 수와 용량이 팍 들어오면서 스타트 모드를 강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저항력이 많이 발생되고 전기의 힘이 다 못 받고 누설되어 버리니 스타트 모드는 제대로 힘을 못 내고 빌빌거리고 그러다가 시동이 터지고 열이 좀 받으면 엔진 윤활 작용이나 모든 게 잘 되니까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그때는 또 잘 걸리는 거죠. 아침 냉간시만 그런 증상이 있다 해서 그러는 접지 개선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 제가 환불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가 없어요. 무소식, 희소식이라는 이야기겠죠. 시동 걸어! 다시 끄고! 시동 걸어! 다시! 걸어! 껐다 다시 하네! 잘 봐요. 걸어! 한 번 더! 됐어! 엔진 시동하십시오.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미등, 안개등, 비상등, 라이트 하향, 상향을 순차적으로 점등하십시오. 시트 열선, 유리 열선을 순차적으로 점등하십시오. 블로어 최대, 최저 온도의 에어컨을 작동하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배터리 상태는 지금 뭐 베스트 수준으로 아주 좋게 나오죠. 8.87V로 나오는데 요 8.87V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8.87V냐면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 스타트 모드가 돌아갈 때 배터리의 전기가 가장 많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배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전기력을 측정한 거죠. 자, 근데 현재 8.87V가 좋다고 나오는데 이 상태는 지금 이 차는 접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엔진 그라운드 접지력이 완전히 그냥 바닥 상태예요. 그리고 차체 그라운드도 거의 뭐 955mV의 저항값이 발생이 되는데 전기를 그만큼 안 썼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접지력이 강화되고 스타트 모드가 제대로 된 전기를 확 갖다 쓴다면 이 배터리 볼트 8.87V는 반드시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뭐 양호하게 나오고 알터네이트 로드 볼트 게이지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뭐 202mV의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다이얼 게이지 기준에서는 9이라고 나오는데 이 접지 외선 해주고 나면 바로 베스트 바뀌어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고객님한테 추가로 작업을 권장한 게 접지 개선을 하시라 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접지를 개선을 제대로 하고 나면 첫 번째가 가장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오토 미션에는 12V 전원을 쓰는 액추에이터들이 많죠.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듀얼 클러치 방식의 DCT 미션이나 복스바겐 골프 등의 DSG 미션들은 모다로 가지고 기아를 변속을 합니다. 그 모다들이 전기를 제대로 못 쓰면 응답성이 늦어지겠죠. 그런 늦어지는 일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즉 DCT 미션을 타는 뭐 1.7 현대기아 1.7 차량들, 그리고 뭐 골프, 폭스바겐 계열 중에서 DSG 미션들 1, 2, 3단 꿀렁거림 때문에 전부 다 짜증들 많이 내죠. 특히 초반 스타트를 할 때 어중간한 RPM, 저 RPM으로 주행을 하면은 스타트 하면은 꿀렁꿀렁꿀렁 하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초반부터 RPM을 좀 강하게 밟고 출발을 하고 아이들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골프들 접지해주고 나서 그 정상들이 거의 90% 이상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속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초반에 1, 2, 3단은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힘이 필요한 변속 구간입니다. 당연히 엔진에서 오는 힘은 더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 변속 기아를 빼고 넣는 그 순간에 빨리빨리 응답을 못 해주면 약간의 슬립 현상 비슷한 현상으로 이게 울렁거리는 현상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기 저항력을 강화를 시켜서 전기를 제대로 쓰니까 이 액추에이터가 기아를 두 개가 호수 짝수 바로바로 주고받아 버리니까 그 꿀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접지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미션에 있어서는 최고다 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철 에어컨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요. 컴프레셔 작동이겠지만 일단 핸블러가 강한 전기를 쓰니까 강한 회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 상승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RNG이든 시보렛 엔진이든
그리고 쌍용차 엔진이든 지금 나오고 있는 델파이2 인젝터들을 장착하고 있는 엔진들을 접지 개선을 하고 나면 엔진 소음부터가 틀려져요. 인젝터 분사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카랑카랑한 엔진 소음이 또 베이스 음악을 깔은 것처럼 묵직하게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접지를 하고 나면 고객분들 시운전도 하기 전에 엔진 소리부터 틀려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차는 접지를 하고 나서 접지 데이터를 한 번 더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랜드 카니발의 흡기 클리닝, 디펙트 클리닝에서부터 각종 소모품 풀 교환을 하고요. 크래커 각센스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접지 스코프 데이터를 점검한 파워베이스 접지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바퀴 정비 마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오늘의 정비 그랜드 카니발 2013년형 2.2R 엔진 차량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